살다 보면 힘든 문제를 떠안고 누군가에게 화소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시간이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 가학중 소장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연 먼저 만나보면서 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결혼한 지 12년째이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둘째를 낳고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가 없어서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때 이후 반찬값도 아끼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살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도 장만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계속 승진을 거듭해서 이제는 아주 잘 나가는 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경력 단절이 되었고 작은 아이가 좀 크자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콩나물 값이라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돈을 많이 날리자 시어머니께서는 시동생을 좀 도와주라고 하셨고 우리는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했고 남편은 또 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차라리 파산하라고 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이러다가 형제들까지 죽겠다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러더군요. 내가 벌어서 모은 돈 내 동생 좀 빌려준다니 무슨 상관이냐. 내 연봉으로 저축했고 집 샀다. 어떻게 동생을 모른 척하냐. 나중에 혹시 돈을 못 받아도 피해를 보는 건 나지 네가 아니다. 이 말을 듣고 며칠 몸져 누웠습니다. 경력 단절된 이 전업주부는 부부의 재산 형성에 이렇게 비참해져야 하는 건가요? 자기가 그 월급 받게 되기까지 이 가정 뒷받침하고 살림한 게 누군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빌려준다는 겁니까? 그날 이후에 당신이 우리 집 재산 자기 혼자 다 모은 거라고 한다면 나는 이 집에 아무것도 아니니 앞으로 제사도 안 지내고 시댁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 안 지내면 이혼, 시댁에 안 가도 이혼이라고 하네요. 그날 이후 각방 쓰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못 번다고 이런 대접받는구나. 직장을 계속 다녔어야 했구나. 정말 비참합니다.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곧 시어머니 생신도 돌아오는데 안 가면 시댁 식구들이 다 알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으셨는지요?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곽지연 리포터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업주부라고 지금 남편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주부들도 다 학력 있고 자기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엄마가 희생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자녀를 위해서. 근데 그걸 안 알아줄 경우는 같이 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 번 이제 노력은 할 때 안 되면 이혼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자녀는 제가 키우고. 주부의 권한이 더 커요. 알고 보면 내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시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는 경우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문 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같이 벌었다고 봐야죠. 반은 내 거라고 생각해야지.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해야죠. 능력이 없어서 전업주부 하는 건 아니거든요. 희생이지. 저는 이혼해서 내 삶을 찾을 것 같아요. 이혼을 권하고 싶어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 결국엔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배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서가지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이혼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이혼하라고 하겠지만은 참고 살다 보니까 좋은 모습으로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모습이지만 자녀들이 또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른 모습으로 가니까 그렇게 가니까 이제 자녀들을 보고 또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또 위안을 얻고 남편이 또 바뀌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좀 바뀌더라고요. 이 과정만 보면 당연히 가정 안에서 깨어지게 되는 건 당연한데 그래봐야 이혼밖에 없잖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거든요.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고 해봐야 본인이 안 바뀐 상황에서는 똑같더라고요. 다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대로 본인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먼저 두 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똑같은데, 30년 전 연속국에서 보던 그런 장면인데, 이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지금 여러 남자들의 반응은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냥 똑같구나. 사람들은 잘 안 변하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지금 다 그냥 이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시거든요. 의식의 변화, 그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여자들은 많이 가 있는데 여전히 남성들은 과거에서 많이 못 변하고요. 의식은 조금 변했던 그런 젊은이라고 하더라도 행동까지는 아직 못 가고.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이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건데 전 시민들의 쭉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혼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말 됐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만큼 난 너무너무 이것은 못 참겠다.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냥 이혼을 너무 쉽게 꺼내는 건 사실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경력 단절, 아이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못 번다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늘 생각해서 그런지 돈 못 번다고 그런 걸까? 이제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돈 못 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40, 50대, 명퇴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은퇴 시기가 왔을 때 남성들이 느끼는 것도, 내가 돈을 못 번다고 아내가 나를 구박하나, 이렇게 똑같은 도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같이 떠올라지는 거죠, 이제 저는. 상대방은 굳이 뭐라고 얘기 안 했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돈도 분명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만 꼭 그것만 문제냐 이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다른 건 또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은 그 5천만 원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3천만 원으로 지금 이제 또 얘기가 이거 사실은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5천만 원도 못 받은 상태인데 다시 3천만 원을 빌려주라고 하니까 그건 당연한 반응인데 요 대목을 제가 잘 봐야 될 게 못 빌려준다고 반대만 하면 됐는데 파산하게 내버려 두라고 밑바닥까지 시작을 하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안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사 안 지나도 이혼, 그죠? 그리고 또 시댁에 안 가도 이혼. 그 말 전에 나는 그럼 도대체 제사도 안 지나고, 그리고 시댁도 안 가겠다고 먼저 얘기한 것도, 그죠? 조금 앞뒤 순서가.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부가 감정 대 감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부부싸움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게, 싸우다 보면 나오는 그 말 하나하나 때문에 일이 한 10배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소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사실은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반대를 하게 되잖아요. 반대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부부들이 이분뿐만이 아니고, 상의를 왜 나하고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왜 상의를 안 할까요? 이거를 뒤집어 보면, 무조건 상대방이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대를 하기 때문에, 내 의견이 상대방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다라는 경험을 하면, 이제 상의를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몰래 뭔가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벌어지고 난 다음에 문제죠. 그런데 그 앞부분에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분처럼 극단적인 표현을 이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산을 한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이제 왜 그러느냐 이러면 상대방은
현실 감각 없이 네네. 너무나 또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정에 이제 좀 휩싸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이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적으로 지금 두 분이 대립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이 상황 자체도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요 당장 그 대화 속에서 두 분이 주고받은 얘기만으로 아주 커다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듯한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뭐 내 연봉으로 저축했어. 결과적으로 내가 한 거지 뭐.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돕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남편분이 잘못 얘기한 거고요. 그건 네네. 남편분이 실수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카드를 잘못 쓰신 거예요. 시댁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짧은 사연으로 알 수는 없지만 시어머니가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 같은 뉘앙스가 좀 있어서 좀 시댁 분위기가 조금 좀 그죠? 센 것 같아요. 네. 남편도 내가 벌었지 내 손해보지 네가 손해보냐? 네. 이것도 약간 좀 그죠? 네. 이 시대는 좀 가부장적인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그러게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시댁 얘기 제사 얘기는 잘못 꺼내는 거예요. 그걸 꺼내기 시작하고 시어머니나 시댁까지를 대립관계로 가게 되면 이분이 훨씬 불리해지는 거죠.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5천만 원 돌려받기를 기대하기 힘들면 3천만 원이라도 안 주는 그 카드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당장 뭐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이래도 이혼 저래도 이혼하니까 이혼하자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이혼 얘기는 너무 좀 성급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물론 뭐 이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이 지배당하면 알아보실 필요는 있죠.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뭐 혼인 지속 기간이나 그 재산 형성을 한 기여도에 따라서 뭐 최고는 사실 한 50%까지도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이분은 이제 한 10년 조금 좀 지난 거니까 그건 정말 차후에 마지막 수단이고 마지막 방법이고요. 네. 지금 이혼 같은 건 생각하실 단계가 아니라는 거. 네. 주위에서 너무들 다 이혼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얘기만 나오면 아 그래 뭐 나도 해. 뭐 이런 식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참 홧김에 협박하기 위해서 쓰는 예. 단어는 절대 아니고요. 정말 자기가 마음이 결심이 굳어졌고 정말 실행할 각오가 돼 있을 때 그건 내밀어야 되는 카드지 그건 절대 섣불리 꺼내는 말을 카드가. 뭐 근데 어떻게 예쁘게 해가지고 이런 네. 상황에서 아니 지금 나는 5천만 원 지금 날아가는 것 같고 3천만 원 또 지금 내놓으라는데 여기 지금 흥분되거든요.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밉거든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네.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 5천만 원을 못 받은 상황에서 3천만 원을 또 줘야 됐을 때 남편의 그 생각을 우선은 듣는데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만약에 못 돌려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저는 좀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보통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댁에 관련되는 거는 남편의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하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친정과 관련되는 거는 남편이 제 의견을 좀 더 존중해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그 내막에 이 우리가 보여지는 거 이면에 내면에 쌓여있던 그동안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친정 부분은 이제 제 쪽에서 더 많은 감정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꼭 계산적으로 이론적으로만 행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만약에 어느 정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 동생을 도와주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겠는데 그럼 같이 조율을 하자든지 그래서 좀 존중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네. 그래서 그런 원칙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게요. 네. 예. 말씀 잘하셨네요. 부부가 정해진 그 범위를 넘지만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남편한테 그죠? 뭔가 좀 재량권을 주는 게 좋겠고 저는 당장 뭐 시부모님 생신 안 가는 거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본인이 그게 이제 또 꼬투리가 잡혀서 계속 불리한 위치에서요. 네. 생신은 가시고 하실 도리는 다 하시고 최악의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는 3천만 원까지도 빌려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일단 좀 양보를 하신 다음에 저는 오히려 남편한테 부탁을 하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 위치나 내 가치, 내가 집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걸 인정 못 받는 거, 그죠? 네. 전략은 내보이지 마시고, 여보, 나 한 일주일 휴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심각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네.
나 없어봐라. 당신 얼마나 잘 사나 꼴 좋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심각하게. 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한 일주일간 비면 그죠? 예. 각방 쓰는 것보다 훨씬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죠. 아내가 부재가 나한테 얼마나 불편한지 네. 아내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시댁이나 제사 가는 것은 하시면서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문제를 푸셔야지 이것을 전선을 확대해가지고 시집까지 가시는 건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이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조금 이 부부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유추를 해봤을 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남편이 인식하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네 집, 우리 집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과 아내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상황이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남편도 분명히 걱정할 거 아니에요. 정말 피땀 흘려 번 네. 돈이고 아내가 고생한 것도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할 때에는 뭐 본인의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네. 분명히 이 지금 현실 인식을 둘이서 같이 네. 공유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그게 안 됐다라고 제가 느꼈던 그쵸? 게 뭐였냐면 예. 아내는 콩나물값에 자꾸 지금 얘기하시고 콩나물값 한 푼 아끼려고 네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힘들게 했는데. 아둥바둥 사셨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더 양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편은 나름대로 이 정도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인 사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조율하고 오픈해가지고 만약에 저는 제 생각인데 네. 남편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딴 주머니를 좀 만들어놓고 돈을 좀 저축해놨나 이 생각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도 또 생각이. 그래서 뭐 그냥 믿는 구석이 있어서 도대체 지금. 그러니까요. 예. 예, 함께 경제적인 상황은 이제 함께 좀 느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평준화 이렇게 좀 같이 좀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희성 씨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남편도 본인 돈도 아깝고 이 돈을 빌려줄 때 아내가 얼마나 반대할 거나 알거든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적인 정말 괴로운 입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을 아내가 조금이라도 좀 읽어줬으면 이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읽어주고 또 하나 이제 현실적인 뭐 해결책을 드린다면 정말 심각하게 파트타임이라도 다시 한번 좀 알아볼 가능성이.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애들도 이제 지금 뭐 한 11살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컸고 네네. 엄마의 절대적인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니까 꼭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역할, 내 어떤 자존감 그리고 남편한테 내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일거리를 한번 좀 찾아보는 작업도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정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이 5천만 원, 3천만 원 얘기 나오면서 지금 아내분은 나의 지난 20년에 대한 보상에 대한 느낌, 희생에 대한 억울함,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느끼고 계셔서 더욱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것이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내 존재가 과연 이 가정에서 남편은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결국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우선으로 좀 이 부분이 좀 되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도 능력이 있었는데 나도 얼마든지 벌 수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이 가정에 이렇게 했을 때 좀 억울하다 이제 이런 네네네. 감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시민들의 어떤 반응 내지는 이런 네네.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혼을 하고 애도 키우고 그러시는 거지 뭐 이랬는데 혼자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이거는요,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결국은 남편이 이렇게,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비를 주고 아이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키울 수 네. 있었던 것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바깥에서 경제활동 노력한 대가구나. 그것도 다시 한번 또 인식하는 계기도 또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있다라는 것도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그 존재를 모르죠, 잘 못 잘. 느끼는 거죠. 예. 이분이 뭐 정말 좀 감정적으로 좀 많이 흥분돼 있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조금 이성적인 판단을 그래서 전 조금 냉각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아까 일주일간의 휴가도 얘기를 했기 그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 자기 전반적인 삶을 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두 분이 함께 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좀 모자르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극단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경우는 서로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좀 대화를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한 지 12년 차면 네. 중간 점검할 때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부 어디까지 왔나 이런 것도 좀 점검해 보십시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자,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